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뭐?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뭐? 즐거운 월요일이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6살인 포항에서 지내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 하소연할 곳은 없고 조언을 얻어볼까 해서 난생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린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1년쯤 전에 그녀와 저는 우연한 모임의 술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아무런 지인도 없는 낯선 포항 생활을 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연구실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그냥 이래저래 지내고 있다가 우연찮게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었지만 제 눈은 그녀를 보고 있었죠. 2차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어찌하다가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제 옆에 앉은 형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차마디 참한 모습,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소위 말하는 S라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너무 착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녀는 너무 늦었다고 부모님께 혼날 것 같다며 서두르며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데려다 줄 요양으로 술을 거의 입에 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난 후에야 그녀가 선생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만나다 보니 한없이 착하고 순할 줄만 알았던 그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왔더군요. 저랑 생각하는 게 너무도 달랐습니다. 다른 생활하는 모든 것은 잘 맞고 즐겁고 그랬는데 유독 그녀의 연애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어도 그 사이에 서로 더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소개팅 들어오면 나는 자기한테 말하고 나갈 거야. 아니야,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고 싶을 때는 나랑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던지 해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말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그녀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이길 수가 없더군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이 터지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 그 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와서 울고불고 해서 그렇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녀 말을 그렇게 했어도 항상 저만 바라보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 너무 솔직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경주에 축제를 갔습니다. 신나게 음식도 먹고 술도, 저는 운전해야 되니까 그녀만 신나게 마셨습니다. 벌떡주랑 독한 안동소주 이런 거. 바닷가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 갑자기 제 귀에 대고 킁킁거립니다. 향수 냄새가 좋다. 그러면서 온몸을 킁킁대고 그러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굳게 맹세했었거든요. 제 스스로요. 평소 귀가 시간이 11시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전에 그녀를 귀가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녀 그렇게 킁킁대면서 나 오늘 12시 넘어서 들어갈 거야. 라면서 뜨겁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겠지만요. 그 순간 이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근처 MT로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고 한 5분 안 되어서 그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소리가 조금 커서 그런지 지금 어디냐고 화를 내시는 게 다 들리더군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녀 이럽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모텔 간 거 눈치챈 것 같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부모가 12시까지 집에 안 들어왔다고 딸이 모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녀 그러더군요. 어렸을 때 걸린 적이 있다고. 순간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멍한 상태에서 그녀를 내려주고 학교 기숙사로 왔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본 그녀 모습이랑은 많이 다른 면이 있었기에 조금은 실망도 했지만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크게 자리 잡은지라 지나간 과거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잘 지내고 있을 때면 한 번씩 그녀는 그 전에 남자들과의 잠자리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지만 그녀 은연중에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하나? 뭐 들어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자는 애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애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과거니까 지금은 저만 바라보며 잘 지내니까 저런 부분을 제외하면 흠잡을 게 없는 그녀거든요. 싹싹하게 어른들한테 잘하고
저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선생님으로서 자기 맡은 일 잘하고 그러다가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녀랑 카페에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는데 화장실 간 사이 그녀 핸드폰에 문자가 오더군요. 뭐지 하면서 봤는데 웬 이상한 아저씨 사진과 함께 그녀의 애칭을 부르며 방순아, 잘 지내지? 이건 뭐지?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그녀의 핸드폰을 자세히 봤는데 스팸 문자에 같은 번호로 여러 개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방순아, 잘 지내? 오늘 밤에 한번 볼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 저녁에 알바 안 할래? 나 기억 못해? 오늘 저녁에 2번에 15만원 어때? 순간 제 머리는 이것은 어떤 내용의 문자일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예전에 그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남들이 안 겪어본 일들도 해봤어. 그래도 나 좋아할 수 있겠어?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끝까지 대답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꿈속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는 것을 제가 목격하는 말도 안 되는 꿈들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앓고 나서 그녀를 평소처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녀를 볼 때면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러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해외로 학회 발표를 갔다 오면서 그녀 선물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선물을 고르면서 집에 갖다 드릴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 줄 선물을 골랐으니까요.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나름 스토리를 만들어 선물을 준비하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며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만나고 난 바로 다음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래 주말에는 각자의 약속을 안 잡고 최대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는데 어찌된 것이 대구에서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친구 만난다고. 그런데 그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 해도 티를 너무 많이 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별일이야 있겠냐? 그냥 말하기 뭐한 사람 만나겠지. 이러면서 그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네요. 그러다가 날라온 한 통의 문자. 영화 보느라 차 시간이 늦어서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혼자 연구실에서 궁상 떨고 있는데 조금은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랬을 텐데 집에서 외박도 안 되는 그녀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친구랑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종일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이 났는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우선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느낌이 영 좋지 않더군요. 날라온 문자 한 통. 지금 포항 가고 있어요. 거짓말해서 미안. 도착해서 집에 가려는 그녀를 붙잡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알기에 제가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대충 눈치는 채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녀 한마디 합니다. 그 남자랑 잤어. 그 순간 하늘이 멍해지고 너무 화가 나서 악소리도 못 지르고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녀의 핸드폰을 뺏어서 그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누구냐? 왜 초면에 반말이냐?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말이 헛나왔네요. 제 여자친구랑 뭐 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니까 남의 여자친구랑 뭘 했냐고요.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그래가 집에 보내십니다. 다 알고 전화하는 거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시죠. 이상하게 너무 화가 나니까 차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존댓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래요. 잤습니다. 잤어요. 열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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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화 끊었습니다. 순간 상종도 못할 놈이라는 느낌이 오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거면 좀 멋있는 녀석이랑 바람을 피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새로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이래요. 군대도 안 갔고 3일 전에 학교에서 한번 만났답니다. 그녀를 너무 믿었기에 그 충격 또한 컸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녀이기에 저랑 헤어지려고 그랬냐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그랬다고. 잠깐 만난 거라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저랑 끝까지 못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거 다 덮어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면서 그녀를 굳게 믿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이렇네요. 그녀는 자기의 남편이 자기 과거 몰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 성격상 은연중에 내뱉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녀와 결혼할 남자가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낄 텐데 그녀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실수냐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는데 그녀 태도가 너무도 당당합니다. 말만 그렇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네요. 자기 지은 죄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어떻게 다른 남자들이랑 저렇게 쉽게 잠자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 만나면서 처음이야?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진실 같더군요. 그래도 그녀와 함께한 1년이 넘는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너무 슬프네요. 저는 그녀에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말을 하면 분명 그녀를 욕할 것이고 안 좋게 볼 것이기 때문에 혹시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자친구가 남들에게 안 좋게 보이거나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싫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조차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낑낑거리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하나요? 댓글입니다. 과거를 사랑하는 남자는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을 계속 간직한 그녀는 멋진 형님의 짝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 말씀 안 하셔도 학벌 좋은 거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들으니 형님 멋진 남자라는 거 장담합니다. 딴 여자 만나십시오. 과거에 그랬다는 것도 힘들 텐데 현재의 모습조차 그렇다면 형님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형님은 충분히 더 멋진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헐, 애인 있는 여자가 그러고 다른 남자랑 잔 것도 들어온데 돈 받고 잔다? 그런 여자가 초등학교 선생이라니. 내 참 기가 차고만. 답답한 이 남자야.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있나? 학교 선생이라고 고상할 줄 알겠지만 아니라고 절대로. 물론 정말 다식하고 고상하신 선생들도 있겠지만 내가 겪어본 결과 아니더라. 난 피부관리사. 선생들 관리받으러 많이 온다. 대개 선생들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고 엄청 까칠하다. 예를 들어보면 완전 쇼킹했었던 사연. 관리실 원장이랑 한 선생이랑 친했었다. 원장은 그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더라. 원장왈. 쟤 좀 그런 애야. 쟤 결혼 전에 어떤 노인네 만나서 잠자리 해주고 돈 받고 암튼 그랬어. 그 소리 듣는 순간 오마이갓이다. 그래도 교육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난 그 후로 선생들 정말 안 좋게 봐지더라.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절대 모든 이들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제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인생 개념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성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다른 실수로 계속 이어집니다. 본인은 계속 실수래요. 끝내려고 만났다, 술 먹어서 그랬다, 별별 이유가 늘어나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못합니다. 전 저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가 남의 아이까지 지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문 중 답답해서 그랬다는데 저런 분의 특징은 님과의 관계를 다른 이성에게 해결하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정리하세요. 정말 정리하세요. 아, 뭔 저딴 게 초등학교 교사야. 애들도 불쌍하고 당신은 더 불쌍하고. 끝내버려. 그건 아니잖아 정말. 글쓴이의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미안하지만 독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교사라는 지지배가 연애관이 엉망이군요. 오히려 남자분 생각이 저랑 똑같습니다. 연인 사이가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을 연애의 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상대방의 예의가 아닙니다. 지저분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애 가치관부터 맞는 여성을 만나시길.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길이 님의 일적인 부분과 주변인들의 관계면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화가 안 풀리네요. 지금 결혼할 여자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가 정말 결혼까지 할 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고약한 냄새만 풍기는데 정신이 정말 제대로 박힌 건지 의문이 가네요. 글쓴님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
자기 남편 될 사람은 자기 과거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줄줄이 쳐말했던 건 애초에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도 앞으로도 개념 제대로 갖고 당신 여자로 살 생각도 없는 여자야. 추가 글입니다. 리플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네요. 그녀는 내 실수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천천히 갚을게. 자기뿐인 내 세상이 조금 숨막혔던 것을 잘못 풀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네요. 마음이 또 약해지려는데 남들이 저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되잡아 보려 합니다. 아, 그리고 그녀의 과거들은 선생님이 되기 이전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도 굉장히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되자마자 절 만났으니까요. 참 머리로는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는데 이 심장이라는 녀석이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네요.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느꼈을 때쯤에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오던 방돌이라는 손바닥만한 낡은 인형을 주었습니다.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간직하라고. 그걸 받고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자그마한 상자 안에 침실을 만들어주고 냄새 좋으라고 향수도 뿌려주고 가끔 소독을 위해 페브리즈도 뿌려주고 그녀인 것 마냥 정말 그녀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 이제 그 녀석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녀를 이제 그만 제 마음속에서 지우려 합니다. 사실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만을 해맑게 웃으며 바라왔던 그녀가 다니는 학교가 포항 내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봤었거든요. 참 많이 의지되는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함께 지내온 시간이 너무 아쉬울 따름이네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뭐랄까 남자분은 순수하신 것 같고 여자분은 안 순수하신 것 같네요. 나쁘게 말하면 남자분은 바보 같고 여자분은 여우 같고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잊고 다른 분 만나시는 게 세상의 반이 여자래요.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너는 뭐하고 있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핸드폰 키고 유튜브 키고 썰닭 보면서 재밌다고 알람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구독을 눌러라, 빨리 눌러라. 왜 아직도 안 누르고 뭐하고 있냐고. 내년에도 혼자 보낼 거면 누르지 말던지. 이래도 안 누르냐, 빨리 눌러라.